디지털 시민대와 힘찬 함성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와! 자, 저희들이 이제 미래도시 포럼에서 이렇게 뵀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민대와는 우리 유권자와 지자체장을 비대면으로 한 자리에 모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단 대화가 가능한 땡귀지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지자체장 예비 후보와 우리 시민들을 바로 이 디지털 시민대화로 다 모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장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국민의힘 대전시장 예비후보 장동혁입니다. 대전을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번영 유용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번영 대표이사 유용길입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 한번 또 하시죠. 예, 저희는 기술 창업으로 창업하고 5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번영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용길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젊은 우리 시민 이신데요. 우리 박준혁 예비창업가라고 들었어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하고 있는 28살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창업가답게 예, 약간 어설픈 모습 좋았어요. 근데 우리 장동혁 예비후보님 이렇게 워낙 힘이 있고 젊으셔서 그런가 일부러 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젊으신 분들만 이렇게 물색해서 모셨는데 예. 목적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시죠. 다른 목적은 없고요. 어쨌든 젊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젊은 분들과 젊은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저희들 디지털 시민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땡귀지 방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땡귀지 방송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대화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집계도 가능하고 모든 어떤 분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그걸 취합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도모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이제 표현하고 싶은 이런 어떤 욕구를 이렇게 우리 예비 후보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진짜 우리 시장이 되면 우리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그래야 더 좋은 미래가 되잖아요. 자, 우리 땡귀지 어떤 방송의 어떤 특징은 저희들이 이제 미리 준비한 이런 어떤 설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투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집단 대화가 가능한 거죠. 자, 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설문 이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또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다가 또 의견을 내다가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설문 이슈로 만들어서 또 집단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땡귀지 방송에서는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선물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서 자, 지금 우리 투표 선거와 관련된 거라서 그런 건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장동혁 예비 후보님께서 어떤 대전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또 듣고자 우리가 설문 이슈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공지사항에서 좀 빠뜨렸는데요. 우리 디지털 시민대화는 주식회사 케이시크와 대덕넷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도시 포럼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시민대화를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뭐, 당적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예비 후보라면 다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첫 번째 파트인 장동혁 대전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께서 어떤 대전을 만들겠다라는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장동혁입니다. 저는 대전을 살리기 위해서 대전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대전은 지금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끝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대전을 끓는 물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이 5가지로 제 대전시정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대전 인구 150만은 이제 옛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메카 역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 로봇도시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대전만의 볼거리,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기업들마저 기어 도망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트램 같은 굵직한 사업들은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시민은 없습니다. 청년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대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서 대전을 5대 도시로 복귀시키겠습니다. 활발한 인구 유입을 통해서 150만 대전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방산업이 미래 먹거리입니다.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사청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계룡대 장원대를 아우르는 안산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전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대전 발전의 시작은 대덕특구가 될 것입니다. 대전이 앞장서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대덕특구가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덕특구에서 듣겠습니다. 대문현답. 대덕특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대덕특구의 연구인력, 기업인,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못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전 과학특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대덕특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어떤 혜택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늘고 청년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선순환을 통해 대전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가 대전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대전을 문화 특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바꾸고 각종 주요 문화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노잼 도시의 오명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대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전에는 미술, 음악, 공연, e스포츠,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화 콘텐츠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대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의 혁신이 대전에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대전은 묵과선 트램 이전과 묵과선 트램 이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트램을 중심으로 도시가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트램을 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의 한계를 넘어 관광 인프라로서의 트램이라는 발상에 전환을 하겠습니다. 트램 노선을 따라서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 대전이 될 것입니다. 거리거리 골목골목을 대전만의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대전다움이 이제 대전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자랑인 한밭 수목원과 3대 하천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트램만이 아닙니다. 대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대전 시민들을 30분 안에 청주공항까지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달릴 때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지금 대전을 보면서, 대전 시민을 보면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장동혁, 두 개의 심장으로 대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혹자는 제게 그런 대전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합격해서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10년이 지나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16년간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중 2년은 법원의 행정 업무만을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2년은 국회에 파견 나가 파견 판사로서 입법과 예산을 지켜보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험을 가진 준비된 후보입니다. 이 경험들이 이제 대전을 위해서,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은 대전 시민을 위해, 대전을 위해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시민들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대전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민들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대전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서울에 가서 직접 대전의 이익을 챙기고 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서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서울에 가서 대전의 미래를 반드시 쟁취해 오겠습니다. 매일 듣고 매주 말하고 매달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대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대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 장동혁은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새로움과 진정성입니다. 지난 3월 9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대전이 그 변화와 혁신,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동혁이 그 시작입니다. 벌떡거리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살리고 채우고 누리는 그런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대전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장동혁 가슴 터지도록 대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함께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어떤 그 포부와 어떤 비전이었는데, 뭐 우리 그 박준혁 예비 창업가님께서는 우리 그 장동혁 예비후보님의 어떤 포부와 비전 중에서 뭐 혹시 어떤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되게 열정이 있으시구나가 되게 느껴졌던 게,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구나. 열정. 예, 그냥 너무 느껴져서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요? 예. 뭐 굉장히 어떤 그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스피치였다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영길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또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업가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갔던 거는 국방 관련된 그 사업 클러스터 단지를 구성하는 게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사실 ADD도 있고,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국방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방 관련된 사업은 거의 다 경남도로 치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장 가까운, 실제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와서 그거를 어떻게 사업화를 또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소요 제기를 할 수 있는 계룡대나 아니면은 뭐 자원대랑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회사도 앞으로 국방 사업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경선도 다 통과하고 또 본선도 통과해서 또 시장님이 되시면 우리 기업가분들이 뭐 지금 유 대표님처럼 목소리를 좀 많이 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뵈면 제일 좋은데, 뭐 벌떡벌떡거리는 우리 심장 두 개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달리기까지 잘하세요? 예,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 아, 그러시구나. 장거리도 그럼 잘하세요? 장거리는 단거리로?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선거가 장거리. 아하. 자, 뭐 단기간에 이렇게 확 사로잡을 수 있기를 뭐 하여튼 응원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스피치 전문가로서 볼 때 굉장히 스피치를 잘하셨는데, 뭐 제가 얼핏 듣자하니 예. 그 대천 그 시골에서 전국 대회에서 응변에서 우승했다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까? 예. 그때 살짝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이 스토리라기보다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웅변을 참 잘하는 그 선배님이 있었는데, 6학년 선배님이. 그 전국대회가 열려서 우리가 몇 명이 응원을 갔는데, 저희는 그 선배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려상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웅변을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예, 전국대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네. 때군요.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사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거라서, 그런 어떤 그 포부와 비전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우리 아까 유용길 대표님이 그 기업가로서 이렇게 쭉 질문하셨는데, 우리 그 시민들한테도 비슷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혹시 이렇게 시청을 하시고 계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이렇게 듣기 위한 그런 방법이 좀 안 돼서 아마 그 웹 참여라든가 이런 게 아마 뜰 겁니다. 그러면 웹 참여를 하시면 별명으로 참여를 하시고, 다만 전화번호는 뭐 우리가 전혀 문제 없이 뭐 등록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웹 참여를 하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문 이슈에 대해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자, 첫 번째 우리 설문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문 띄워주시죠.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쪽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되나? 이런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기술벤처 창업 지원. 그 다음에는 또 창업 지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술벤처가 있고 또는 소상공인 창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창업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유치.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 대전에서 이제 아주 그 묵은 이런 어떤 이슈도 있죠. 그 뭐 대기업 유치 뭐 이런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다른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자, 아마 우리 장도혁 예부 후보님은 아마 생각 있을 거고요. 또 우리 패널로 지금 참여하실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의견이 좀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 지성이 가능한 우리 그 방송을 이용하니까요. 자, 이미 이제 투표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그 유용길 대표님께서 볼 때 어떤 그런 응답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시민들 대상으로는 4번 대기업 유치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혜택은 대기업 유치가 아마 가장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핏 뉘앙스가 네. 뭐 그게 시민들은 그렇지만 기업가는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해요. 어떻습니까? 유용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제 뉘앙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해서 기술 벤처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벤처 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1, 2, 3번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러네. 그런 입장에서 봤어도 4번이 맞는 대답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내가 만든 이 물건을 기술까지는 개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카이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대덕 연구단지에 각종 박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생산과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대기업에 납품을 함으로써 그거를 해소를 하면 가장 좋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시장 개척을 위한 어떤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절실하다 이 얘기죠. 네. 자, 우선 그러면 뭐 우리 그 유용길 대표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께서의 어떤 생각과 사실은 우리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답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래도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기술 벤처 창업 지원이 시민들은 또 많이 많이 될 거다. 뭐 답 틀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기 바래요. 예, 지금 걱정되는데. 뭐 이렇게 대신 계속 들으시면 되죠. 대신 그 오늘 그 유용길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과정마다 1, 2, 3번은 다 그렇죠. 필요하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 하나 있다고 잘 되고 뭐 인력 이게 아니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결국은 전체적인 인프라가 함께 가야 되는데 대기업이 온다면 이제 그런 인프라가 한꺼번에 구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4번 대기업 유치라고 하는 답을 시민들이 하신다면 그것은 결국은 뭐 벤처기업이든 아니면 소상공이든 이런 기업들이 기업해 나가기 좋은 생태계 구축, 인프라 구축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저기 장동혁 예비 후보님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설문이었어요. 앞으로 더 네. 남았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결과 한번 보시죠. 결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바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데 벤처 그 어떤 그 벤처 기업이 되기 위한 기술 벤처 창업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사실 시민들은 많이 바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이 어떤 뭐 보관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 그 처음
제가 비전을 말씀드릴 때도 그 대기업 유치를 강조했는데 그 대기업 유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업이 잘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자는 그 목적이 있는데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기업이 대전에 와야 될 이유가 과학기술 하나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른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혜택들을 주는데 굳이 대전에 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혜택이든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원이 아니라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이익은 전부 다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역동하는 대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또 이렇게 경청하고 또 시장이 되신 후에도 그런 어떤 진짜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우리 시정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께서 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덕특구였는데, 자, 우리 대덕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민들의 어떤 진짜 목소리를 듣는 이슈 준비를 해주세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자, 이번에 또 테스트 들어갑니다. 아이고, 예. 계속 학교 다닐 때 했던 찍기. 이렇게 행시사시 다 패스하셨으니까, 예, 다 파악 잘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자, 이건 기업가 입장입니다. 자,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어떤 여러분들이 기업가라면 우리 대덕특구를 활용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라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우선 대덕특구 내에는 굉장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있죠. 대기업은 비록 없다 손 치더라도 전국에서 인구수당 보면 가장 많은 벤처기업 수가 바로 우리 대덕특구에 있습니다. 기업 간의 협업 네트워크, 그 다음에 산하 겸 기술사업화 협력, 우리 출연료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재 채용,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 아까 우리 유용진 대표님이 이제 대기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 시장 개척 이런 게 있는데 대덕특구를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자, 우리 혹시 우리 박준혁 예비 후보님께서, 기업가께서는 어떤 거를 가장 필요로 하세요? 대덕특구를 활용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마케팅이 좀 마케팅.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마케팅이 좀 그래요? 예비 창업가답지 않은 굉장히 제가 그런 근데 많이 못 높은 답변이 들어봐서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 말씀하신 거 하시죠? 아이고, 어렵네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박준혁 예비 창업가한테 무슨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예, 수준 높은 답변. 수준 그렇죠. 예. 네. 이게 예비가 아니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런 어떻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의견을 내셨죠?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서 오래 살았지만 네. 대덕특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런 발전을 한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유용길 대표님은 평소에 우리 대덕특구를 활용한다 치면은 어떤 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기업가니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무래도 3번일 것 같습니다. 3번이요? 네. 아하. 가장 애로사항이 큰 부분이죠. 저희 오케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재 채용.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대덕특구에 있는 어떤 인재,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카이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는 그 안에 마이스터고라든지 그다음에 대덕대학교라든지 이런 테크니션을 뽑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적 여건도 형성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양질의 인재들이 대덕특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오려고 할 것인가? 예. 이게 제일 커다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아마 인재 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가장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대전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시각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예. 자, 우리 장동혁 예비후보님은 지금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대전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도 뭐 기술사업화 이런 거로 알고 계실 텐데, 네. 우리 장동혁 예비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가라면? 예. 저는 좀 발상을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도 1번 한번. 네. 1번이요? 예. 왜 그렇죠? 저는 대전에 인재는 다른 지역보다는 인재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산학연에 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기업 간에 어쨌든 협업을 할 수 있는 대전 지역에 있는 이런 기업들 간에 어쨌든 협업을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1번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그런 어떤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예.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건지 한번 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어떤 시민들은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2번? 2번. 예. 자, 이거는 좀 은근히 찍는 듯한 이런 느낌이셨는데, 자, 두 개의 어떤 고시를 찍기로 했는지 실력으로 했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는 어떤 걸 선택했는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압도적인데요. 야. 기업,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이슈를 뭐 사실 캠프랑 상의를 안 하고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특구는 출연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다음에 카이스트도 있고 대학들도 아까 우리 유영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이게 너무 이제 출연연들의 만든 기술을 이게 사업화하는 이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화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정작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더 절실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마케팅 지원, 인력 채용도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까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에 너무 초점을 뒀던 측면이 있잖아요. 네. 산학연 협력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근데 뭐 그동안 혹시 뭐 이런 기업가들과 미팅을 많이 하셨나요? 몇 분한테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밭 야구장을 뭐 어떻게 할 네. 건가 얘기가 있는데 그 장소를 많은 기업들이 모이고 그 센터에는 그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연결해 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장소에서 바로 서로 정보가 교환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전에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피부로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1번을. 그 어떤 진짜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요. 자, 우선은 이제 지속되는지 한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가장 중요한 우리 대전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화 자원이 대덕특구 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대덕특구라서 뭐 그런 쪽에 또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돼서 그 두 가지 이슈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그 많이 하는 이런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이슈는 자,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질문은 대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에 대한 어떤 설문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설문 이슈 주시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대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자, 노잼, 교육, 그 다음에 과학기술, 살기 좋음, 뭐 기타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들은 그런 용어들이에요. 네. 네, 이거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중에 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이제 기타로 이제 넘어가고 우리 이 장동혁 예비후보님은 사실 대전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8년째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쵸. 대전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정확하게 네. 보신다는 그런 네.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뭐 듣고 그런 거를 떠나서 네. 한 뭐 이렇게 여기가 연고지가 아닌데 대전에서 쭉 오래 사시다가 보면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적이죠. 아, 정적이에요. 네. 아, 네. 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동성 있는 역동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정적입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의미에서는 뭐 조용하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는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어도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되게 정적이다라고 정적이다.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제 노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저기 그 솔직히 마음속으로 예. 우리 예부부님께서는 어떤 단어 선택을 하셨어요? 뭐 연구단지 있고 예.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제2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네. 했고 대전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전의 먹거리를 책임져 오고 대전의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반을 해왔던 게 과학기술이 아닐까. 그래도 대전 시민들은 대전하면 과학기술. 우리가 과학기술의 메카다. 아까 이제 그런 이 이름이 참 무색해지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다. 예. 우리 그 박준혁 예비 창업가께서는 어떤 거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좀 1, 2위를 다투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노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장동혁 아버지 박준혁 네. 우리 예비 창업가분이 느끼시기에도 노잼이에요? 저희 SNS 같은 데 보면은 대전 오면은 칼국수 먹고 성심당 들렸다?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만큼 진짜 할 게 없긴 해요. 할게 살고 없어요? 있어도. 네. 우리 유용길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몇 년 전부터 SNS에서 밈으로 돌았죠. 노잼이라고. 노잼이라고. 예.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전 하면은 과학기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번과 3번이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그래. 예. 그러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아, 3번이었으면 좋겠네요. 한 번이었으면 좋겠다. 어우. 그래서 저는 이 노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대전시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도시인데 이렇게 뭐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긴 했지만 이런 단어를 먼저 쓴 게 좀 가슴 아픕니다. 자, 한번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 한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잼이냐, 과학기술이냐. 지금 유영길 대표님은 과학기술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유, 뭐, 그렇긴 하네요. 예, 아무래도 우리, 네. 예, 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학기술이 이제 압도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정상인데, 어떠세요? 우리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개, 미래 먹거리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국방산업,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술과 관련된 벤처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될 테고, 또 하나는 문화 콘텐츠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문화 콘텐츠는 과학 기술과 관련 짓지 않으면 미래 문화 콘텐츠로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이 그런 면에서 또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최적지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는 대전도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말씀만 들어도 아주 벌써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게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뭐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 하나 더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덕특구를 활용해서 우리 대전이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기존 어떤 네. 시장께서. 근데 뭐 제가 어떤 그 지역 경제 또 혁신 경제학 전문가로서 볼 때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랬을까요? 다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단순히 어떻게 사업화 시키려고 하는 그 연결 지점까지만 생각한 것이 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이 과학기술이 있는 이 대덕연구단지에서 모든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글로벌 테스트 베드가 돼서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성공해 나가고 또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대전이 맨 처음 트램을 구현하고 또 자율주행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과학기술을 이용한 모든 것들이 사업과 연결되지만 여기가 모든 그런 테스트 베드가 돼서 우리가 트램을 예를 들면 성공시키면 이제 트램을 하려는 다른 도시에서는 다 대전에 와서 모든 것들을 배워가고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고 또 자율주행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전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 거듭나지 않으면 단순히 사업화로만 연결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대덕연구단지가 확장해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 아까 유용길 대표님이 그 대기업에 대한 필요성도 시장 자체 또 시장 개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뭐 굉장히 대덕특구를 어떻게 기업가 입장이라면 어떻게 활용할까 보면 기업 간 네트워크를 또 강조를 아까 예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글로벌 테스트 베드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세계의 어떤 혁신 제품들은 다 우리 대전에 와서 테스트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업가가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기술이 있다고 봤을 때 그거를 실제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또 가장 크다는 난점이 양산 개발에서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 쓰였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다양한 시각에서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 글로벌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해주신다면 거기서 앞으로 다른 글로벌한 시장에도 더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험 결과들도 충분히 뽑아내서 그거를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뭐 이렇게 검증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장동영 예비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우리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덕특구의 어떤 분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 대전을 뭐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사실 우리 대덕특구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아주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네. 우리 기업가분들하고 네. 우리 과학기술인분들을 아주 많이 모셔서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포럼도 한번 치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연구단지가 대전에서는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그렇게들 기업하고 대전시하고 시민들하고 연결해서 함께 가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데 지금 그런 기획을 해서 같이 대화하는 자리가 되면 대전 발전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발전을 위한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메모해 놓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대덕특구 과학기술인 분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 대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아주 미래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예비 후보님이라서 좋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예비 후보님께서 트램도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시철도 2호선으로 만드는 이 트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현재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서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설문 이슈 주시죠. 자, 도시철도 2호선으로 우리 트램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램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쭙는 건데요. 뭐 교통 문제 해소가 좀 기대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되는 이런 어떤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또 어떤 차선이 줄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될 굉장히 혼잡스러울 거다 이런 걱정. 뭐 이게 뭐 이렇든 저렇든 대전의 명물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뭐 이렇게 우리 예부분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 버스로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건 같습니다. 우리 트램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을 잘 해야 우리 대전의 명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이 부분님께서는
우리 뭐 트램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트램을 생각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교통 혼잡을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위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뭐 지하철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올릴 것인지 얘기하다가 트램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램을 도시 전체를 간선으로 돌리는데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과 뭐 고속철도 그런 것들이 닿지 않는 곳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게 보통 예. 트램의 역할인데, 이걸 간선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공사하고 하는 동안, 그리고 또 이 간선으로 트램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아니면 이 간선에 다시 트램을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선화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출발하면 대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체계를 바꾸어서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편한 도시로 만들어서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램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지상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예. 지상의 모든 트램이 지나가는 곳은 도시 전체를 보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트램이 지나가는 곳 모든 곳을 우리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트램을 간선으로, 더군다나 간선으로 돌리기 때문에 간선으로 지나가는 이 트램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로 채운다면 대전이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리노베이션 되고 리모델링 되면서 트램을 만드는 그 계기로 대전을 그렇게 바꾼다면 대전이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트램이 대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또 은근슬쩍 우리 대전 시민들은 네. 우리 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전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교통 혼잡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대전 시민분들이 교통 혼잡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네. 또 이거를 또 트램으로 하는 어떤 상황이라서 트램이 그러니까 트램뿐만이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이 논의된 것이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벌써 그랬네요. 계속 계획이 변경되면서 대전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또 트램으로 확정한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이것을 배터리로 할지 가선으로 할지 무가선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트램을 다시 번복해서 다른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면 아마 20년 안에 대전은 도시철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호선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발상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트램이 지나가는 모든 곳을 대전의 명품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바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아까 사실 자율주행 버스도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 보완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용길 대표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율주행 버스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러니까 이게 트램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사실 뭐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게 교통 혼잡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핵심 노선이기도 해요. 학교를 다 지나가고 있고 터미널, 역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지만 또 말씀하셨던 대로 더 이상 이제는 뒤집어 엎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대체 방안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이 선택지 중에서는 아마 4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예. 예.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미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예. 그리고 버스에 적용할 경우에는 거의 가는 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적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적용하면은 뭐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도 좀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램에서 생기는 뭐 간선이 지나가는 것 이외의 다른 노선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교통량 그 감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옆 동네 세종시에서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 방식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제도를 운영을 해서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네. 이제 국토부가 이제 이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대전은 이걸 안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처음으로 뭔가를 해나가기 가장 좋은 도시가 대전인데 대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해요. 네.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역동하는 대전. 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과 이제 한번 또 볼게요. 우리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 시민들이 여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설문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교통 문제 해소, 교통 혼잡이 약간인데 조금 비슷비슷해요. 그쵸? 네. 근데 아직 자율주행 버스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직은 이제 본 적이 없고 우리 보통 대전시가 이제 전문가들께서 시도를 안 하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실 장동혁 예비 후보님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네. 예, 굉장히 잘 해오셨어요. 예, 잘 해오셨고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이제 7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10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시민 대화를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했고요. 자, 마지막 우리 설문 이슈는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적인 예, 이 설문 이슈를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예, 이거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랬더니 과거목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난 가겠다 이렇게 하셔서 자 마지막 설문 이슈입니다. 굉장히 좀 도전적인 그런 부분인데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했는데 지금은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직접 써셔야 되는 주관식이죠.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단어 중심으로 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설문 이슈 주시죠. 자,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전과 관련해서 장동혁 예비 후보님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이렇게 미남이다 이런 거는 좀 사실이지만 우리 대전하고 꼭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 시장님이 이제 현 시장님도 잘생기셨는데 이렇게 출연하셔서 좀 많이 보여주셔야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신바람 나는데 자주 불러주시고 이게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가 말입니다. 몰라도 예, 우리 장동혁 예비 후보님이 하여튼 멋있게 이렇게 오늘 출연하셔서 예,